이제 제가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입장, 타인에 대한 공감,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인데, 이 숫자는 소수지만 사회에서 부를 만드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작은 기업, 자영업이나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상장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힘들 같네요. 정말 뭐 백척간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상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할 여력이 없겠지만 이 상법에서 주주 충실 의무에서 이사의 의무가 회사 외에 주주 일반까지 전부 다 이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 이제 상장 기업들은 목숨 걸고 그걸 막으려고 전 정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한덕수 권한 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니까 이 상장 기업의 기업 경영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런 제도 변화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뭐 어떻든 간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1,400만이고 회사의 경영진들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의사결정을 이제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 권한을 침입했다,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민사상으로 경영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마지막까지 가겠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삼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보는 세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인재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이제 딱한 거죠. 딱한데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법 개정 강행, 기업에도 표 많으면 이렇게 무시하겠나. 뭐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냥 해보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뭐 경제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걸 직접 보고, 직접 보더라도 이제 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이게 되나, 이런 문제를 이제 뭐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사업 활동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회사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 기업들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노동법 개정하고 차원이 다른 그 리스크가 따르는 의사결정을 이제 회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상법 개정을 하려면은 기업의 합리적 걱정도 들어줄 보완 입법이 수반돼야 된다. 어떻든 간에 돈을 번다는 것은 사업가가 투자 결정을 하는 거나 개인이 여러분들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리스크를 안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이제 안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부를 창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뭐 짜증나는 이야기를 계속 다뤄봐야 해결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한국사는 이제 거의 안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니까 어떻든 간에 뭐 개인 투자자들은 한 1,400만 명이고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뭐 몇백 명 정도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미국은 어떤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주주 회사에서 주주 및 회사로 바꾸게 되면은 한국에는 집단 소송이 많아질 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리스크가 따르는 경영상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영상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뭐 속이의 갱일기 정도가 아니고 속이의 갱일기 정도가 아니고 당해 봐야 알겠죠. 당해 보면 이제 그때는 다 물이 건너간 거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노조 천국이 될 거니까 표를 그 양반들의 표 기반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해보고 싶은 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투자 리스크 줄일 것이고 이제 해외로 여러분들 기업을 많이 이동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내부 유보가 있으면 해외 기업을 인수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한국을 영을 줄이고 다른 데로. 컨트리 리스크가 큰 나라가 돼버린 거죠. 한국 정치 때문에 컨트리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소위 국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1제당 그런 데는 굉장히 앞선 거죠. 미국의 큰 냉장 2등이죠. 2등. 시장 점유율 2등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미국에도 큰 만두 공장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 가지고 재편을 하는 겁니다. 좀 똑똑했던 사람들은 빨리 그렇게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보셨지 않습니까? 리자청 시진핑 딱 등장하니까 중국 본토 내 부동산을 떼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팔지 않습니까? 팔아가지고 돈을 챙겨가지고 유럽의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국가 정시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는 거죠. 국가 정시의 변화를. 그래서 세월이 이러면 한 5년 지난 다음에 야 역시 홍콩의 리자청 회장은 타고난 그런 사업가구나. 국가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인 거죠. 현저하게 줄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떻든 간에 한국이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겠죠. 돈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경제 살릴 수가 없으니까.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사업하나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때부터 끝장인 거죠. 누구 좋으라고 사업하냐 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 밤낮을 여러분들 골머리를 싸매고 돈 빌려서 이런 투자하고 뭡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진짜 잘한다. 네 진짜 당신 덕택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러면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니까 이 회사를 그분 대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의로 포장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대부분 나중에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책에서 선의는 중요한 게 아니죠. 좋은 의도를 갖고 출발했지만 사회주의가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의도를 갖고 모든 인민 대중들에게 흰밥과 고기국을 먹이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여러분들 평생 동안 헌신한 거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과가 파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로 포장된 많은 정책과 제도 변화가 그리고 혁명이 대중을 여러분들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어낸 사례가 20세기에 막 수없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그렇게 돼 가야 되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변호사들 수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이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뜯어먹기에 좋은 그런 먹잇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이 활성화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거의의 이름들 배를 갈라서 먹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거의를. 그런데 뭐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 다 똑똑한 맛에 살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고 우리나라가 최고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겠죠. 기업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뭐 저는 클릭수나 이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으니까 예전도 그랬지만 할 말을 하고 이제 방송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쓴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쓴소리. 이런 방송 나가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험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진짜 쓴소리. 요즘에 여러분 선거 때문에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내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내한테 선거 다뤄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뭐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사람이 할 말이 없을 때는요 그냥 입을 다뭅니다. 그죠? 진짜 쓴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쓴소리를 그냥 제가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을 미치지 않고서야 너무나 여러분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여러분 속이 상해 가지고 제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아끼는 입장이죠. 아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담아 가지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요. 제 방송을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부모님들이 한국인 일본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셔 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이신데 대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을 가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6세니까 나이가 꽤 드신 거죠. 그분이 그를 이거는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거 소개해 드려야겠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겪었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피를 토하면서 적어놓은 겁니다. 공 박사님은 한국에서 뭐 이런 건 좀 지우고 저는 제페니즈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부모님이 한일 부부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적이 아마 미국인 같으시고 제가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지금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삼성이나 LG를 사기 싫은 겁니다. 냉장고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긋지긋한 한국 사람이 만든 물건이 싫어진 겁니다. 조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제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사업을 40년 가까이 해오고 이 가운데 20년은 20명 가까운 한국 기술자를 썼습니다. 시기 질투가 심하고
약속이란 나만 지키는 것이고 그들이 가게를 떠나서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나에게는 거짓말하고 남들에게는 자기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나를 비난하고 해치고 떠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실하게 대해줘도 한국인 기술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빈털터리로 내 가게에 왔다가 내 가게에서 벌게 준 돈으로 내가 입주했던 건물을 장모와 공모하고 나 몰래 사들이고 나를 내보내고 고객을 훔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면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 5년 동안 나는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15,000불, 미국 선거를 위해 15,000불, 그리고 매해 기독교인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상당한 기부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76세의 미국 교포분입니다. 이제 정치 헌금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에게 정의와 정직을 심어준 일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죽기 전에 보답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이나 사회나 국가 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진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보시고 은찬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찬찬히 보게 되면은 고마움을 참 모르죠. 저 양반이 참 고생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5년간 채널이 여러분들 성장이 완전히 중단이 돼 가지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채널이 똑같던데 그냥 뭡니까 음해하고 모략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여러분 연배 연령도 낮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절머리가 치질 때가 많은 겁니다. 지긋지긋한 겁니다. 한마디로. 전부가 그런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일본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덕을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던 주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고 뒤에 돌아서면 험담하고 뒷담화치고 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치고 조작하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리 케이 님이 한일 부부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한국분 같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쳤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일본한테도 덕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의료 기술 어떻게 배웠을 겁니까? 멸치 잡는 기술 그다음에 정치망 그다음에 모고리 그다음 참치잡이 그거 여러분 기술 다 누구와 함께 배웠습니까?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컨테이너 만드는 기술 냉장고 만드는 기술 텔레비전 만드는 기술 반도체 만드는 기술 철강 만드는 기술 다 여러분들 하늘에 떨어져서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까? 틈만 남은 외놈이라고 여러분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돈 안 준다고 땡깡 뿌리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작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의료 기술이 어떻게 전수됐는지를 다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것을 필요한 걸 보고 참 질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과 함께는 얼마나 덕을 봤습니까? 저는 금수하고 인간의 큰 차이가 고마움을 아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쯤 선거 다루고 내가 선거를 딱 정리하고 나갈 때 돌멩이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공격하고 욕하고 그것도 한 10년 아래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맞서가지고 싸우겠습니까?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저를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이런 숯불을 놓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뭐가 있는지. 76세 여러분들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 분께서 문현이라는 분이 제가 지금까지 공병호 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유는 초지일간 한국을 병들게 하는 문제를 파헤쳐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치른 지 아직 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고하신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8월 초까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버텨온 최전선의 선두자답게 문제 이슈에 더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회를 한국인들은 모두 다 강물에 다 떠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튼 겁니다. 손을 털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살 때 미래 전망을 보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실패를 했지만 자동차가 전장화되기 때문에 전자산업을 갖고 있는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지만 실패를 해서 사재를 많이 물어줬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고 지금도 이런 현장에서 열심히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라든지 그분들의 헌신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할 때 다 같이 투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가 판단이 다른 겁니다. 저는 손을 끊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주 분명히. 저는 5년 동안 기회를 다 놓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촌출신이고 성품 가운데 끈기하고 이런 질긴 것이 있기 때문에 5년이나 여러분들 해온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전부 다 여러분들 세상에 수면 위로 다 드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도 뭐 무리한 요구고 제가 그냥 판단한 겁니다. 투자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 손을 털어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이 문제를 저는 거론 안 하고 저는 이런 아주 명확하게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인생 자체를 원웨이로 보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아가 이런 채널이 완전히 그냥 거의 뭐죠 그냥 박살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없이 그냥 한 겁니다. 진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고마움을. 저 양반이 고생을 했고 해결을 못하고 나갔지만 참 많은 부분을 드러내는 데서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방송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방송 이름 다른 데 방송 뭡니까 큰일 났다 뭐 다음에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실식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 인생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영상이 몇 개 올라오나 진짜 할 일도 더럽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젊은 친구가 적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남긴 글 보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콘텐츠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1년을 10년처럼 그런 모토로 나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습관이 나이가 들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님도 열심히 성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판 나와라 콩 나와라 마시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상황이지 님이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성실히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성을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많이 한다고 또 아우성 치는 친구들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76세의 한 교포분께서 평생 동안 한국 기술자하고 이런 경험을 담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번 내친 김에 여기 미치지 않고서야 이 방송을 보시고 남긴 의견들이 대부분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답한 한국 문제 떠나 가지고 세계 문제로 여러분들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문제.